47강 수업을요 19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페이지 51번 주조 방향에 따라 주편에 생기며 주형 내 응고각 두께 불균일로 생긴 응력 발성에 의한 것으로 2차 냉각으로 더욱 확대되는 결함을 표면 세로 크랙이라고 합니다. 이걸 면세로 터짐이라고도 합니다. 자, 표면 세로 크랙 방지는 어떻게 하느냐? 주형에서 완만하게 냉각을 하는 거예요. 주형에서 급속하게 냉각하면 안 되고 완만하게 냉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편, 장단면, 주편이요 짧은 변과 긴 변이 있겠죠. 장단변을 어떻게 하느냐? 균일하게 냉각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몰드 플럭스, 몰드 파우더의 용융 특성이라든지 점도, 결정화 온도 계량을 하고 당면 제어를 정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물로 사는 것보다 에어미스트, 수증기, 에어미스트를 이용하여 균일한 2차 냉각이 되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요 또 무슨 소리가 나서 지금 여러분이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표면 세로 크랙 방지는요 주형에서 완만하게 냉각하거나 그 다음에 주편 장단면 균일 냉각을 하고요. 몰드 플럭스 용융 특성, 점도, 결정화 온도 계량하고 정밀 당면 제어를 하거나 에어미스트를 이용해서 균일한 2차 냉각이 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표면 세로 크랙 이런 거는 실기시험에도 이거 제가 또 강의하다가 끊어졌습니다. 밖에서 소음이 좀 들려가지고 좀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이 표면 세로 크랙, 면 세로 터짐 여기에 대해서도 실기시험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방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사상 균열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 크랙이라고 합니다. 스타 크랙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쥐발 모양으로 나타나는 균열이기 때문에 쥐발 크랙이라고 합니다. 주편 인발할 때 응고각이 주형 내벽의 구리 마모시켜 구리 가루가 말이죠. 구리 분이 이거 분은 가루 분자입니다. 주편에 침투되어 구리 치화 일으키고 국부적인 부분적인 미세한 균열을 발생합니다. 마치 쥐발 모양으로 나타나는 균열입니다. 주형 내벽에 크롬이나 니켈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크롬, 니켈 도금을 합니다. 주형 테이프를 적정하게 잘 경사지어 그죠? 유지시켜서 이 쥐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코어는 모서리입니다. 가로 크랙. 면 가로 터짐과 유사하며 만곡형 면주기 슬래브 위쪽 면에서 오실레이션 마크에 따라서 발생하는 결함입니다. 원인으로 2차 냉각 때 관행이 되거나 오실레이션 마크로 추정하며 이거 이제 추정해 보면은 2차 냉각 때 관행 오실레이션 마크로 인해서 생기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렇게 추정하네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방지를 하냐? 적정한 몰드 파우더 선택하고 오실레이션 스트로크의 적정화. 오실레이션이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주기라고 할까? 그걸 스트로크랍니다. 요걸 적정화를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면 가로 크랙 발생 원인은 조대한 오스테나이트의 결정입계가 파괴될 때, 자, 이 원인이죠. 조대한 오스테나이트의 결정입계 파괴될 때, 요럴 때 면가로 크랙이 발생하고요. 강 중에 니오비움, 바나디움 함량 증가할 때, 그 다음에 기계적 응력 때문에
그 다음에 교정점에서 주편온도가 교정점입니다. 교정점. 교정할 때 교정점에서 주편온도가 취성 파괴되는 온도를 통과할 때 면가로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는 많이 안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앞으로 시간 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이 NC에서 실기시험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3번 연주 조업시 당면 상부에 투입된 몰드 플럭스, 몰드 파우드 기능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몰드 파우더는 이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뭡니까? 용광산화를 방지합니다. 위에 표면을 덮어주니까 용광산화 방지 맞아요. 이런 설하는 거 나옵니다. 그 다음 열 손실 방지를 합니다. 덮어주니까 열 방산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게재물은 하루빨리 위로 떠서 나중에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게재물 부상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까지 해주면 더 좋겠지요. 좋습니다. 분리. 그 다음에 이게 몰드 파우더 플럭스가 이렇게 주영하고 쇳물 맨 끝부분하고 그 사이로 흘러내려가서 윤활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재물을 녹입니다. 요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4개 설하면 여기까지 써도 되고 5개 설하면은 여기까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보통 보니까 이제 몇 개씩 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5개 쓰는데 내가 4개 썼다고 너무 안타까워하면 안 됩니다. 거의 부분 점수에서 이게 거의 많이 만회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게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NCS 실기시험 대비 문제를 쓰라 하면은 출제자도 그걸 다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과욕을 부려서 이거 내가 몇 개 틀렸구나 꽁꽁 앓을 이유는 없습니다.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60점 이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혼선로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용선을 이송하면 이거는 맞습니다. 용선 온도 높이는 성원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뭐 아크 전극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용선 온도 높이는 성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용선 이송하며 용선 일시적으로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선 이송하면 용선 일시적으로 보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시적입니다. 보온. 용선 이송하면 용선의 성분을 균질화하는 역할. 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요래 보세요. 용선 일시적으로 저장. 요거 맞아요. 용선 일시적으로 저장. 용선 일시적으로 보온. 요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선 성분의 균일화. 요것도 맞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3개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이송 설비는 성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입니다. 57번부터요. 2차 정년, 노예 정년의 VOD 특징입니다. 진공실 3부에 O는 악시전이거든요. V는 백큐움 진공입니다. 진공실 상부에 산소 침용 렌스가 있어가지고 산소가 들어가면 탄소와 반응에 탈탄 반응, CO 가스를 제거됩니다. 탈탄 반응이 활발합니다. 전로 전기로와 조바에 사용 가능합니다. 내식강 제조에 적합합니다. 이 탄소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부식성이 떨어집니다. 아르곤 저취하며 밑에서 이제 저취를 하며 압력을 감아봐야 탈가스가 이제 위로 올라가도록 탈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일링 부글부글 끓는 왕성한 초기에 급 감함을 하면은 부글부글 끓어가 어떻게 됩니까? 용광이 넘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게 2차 정년 VOD 특징을 써라 이렇게 해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어야 됩니다.
59번 상취전로 포스코 LD 전로는 위에서 렌스를 통해 가지고 산소를 불어넣기 때문에 이걸 윗상자를 쓰고 산소를 불어넣는 취자로 써서 상취전로라고 합니다. 상취전로 제각 문제점 보완은 복합치련. 복합치련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 LD전은 위에서 산소를 불어넣어가 반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쪽에 있는 이 큽니다. 밑쪽에 있는 그 강은 교반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치전로의 장점을 교하는 밑에서는요 아르곤 불활성 기체를 풀어넣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부글부글 끓겠죠. 그래서 이게 교반이 잘 됩니다. 이게 복합치련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 용광유에 있는 C와 산소가 반응이 활발합니다. 산소를 위에서만 불어넣는 것보다 밑에서 아르곤께서 교반해 주니까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보통 전로 상부에 산소, 하부에는 불활성 가스 아르곤이나 질소가스를 불어넣습니다. 아래로 막 교반을 하고 산소로 탄소를 제거합니다. 상치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용광 교반력이 우수하며 온도 및 성분이 균일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용광종 CO 반응이 상치에 비해서 약하고 고탄소원 제제에 적합하다. 이건 아닙니다. 많이 제거할 수 있어요. 상치에 비해서 강합니다. 출현 시간 단축할 수 있어 내화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죠. 아래 위로 교반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곤은 그 뒤에 내화물에 있는 거 작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그 용광 안에 있는 불순물이라는 걸 교반하게가 산소 반응에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것이지 이게 화학적으로 내화물하고 화학적 반응을 해가지고 스폴링을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복합치련 CO 반응 활발하고 극저탄수강 청정강 제조가 가능합니다. 자, 비열 0.6K 칼로리 클라메프 도시의 100g을 25도씨에서 225도씨로 높일 때 열량을 25도에서 225도씨면 200이죠. 그죠? 곱하기 비열이 1도 올라가는데 0.6입니다. 곱하니까 뭐냐면 12kcal가 됩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201페이지 또다시 금속 재료 부분입니다. 1번 응고 범위가 너무 넓거나 성분금속 상호간 비중차가 큰 상태에서 추조할 때 보편적으로 잘 나타나는 현상은 편석입니다. 그래서 이 편석이 안 일어나려면은 금속의 중금속이나 무게가 많이 나는 걸 녹이면은 이게 편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장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편석입니다. 편석은 영어로 segregation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S로 표시합니다. 편석에서는 정편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래 편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쭉 용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이 먼저 응고하고 안쪽이 나중에 냉각하겠죠. 그래서 황 같은 경우는 쭉 내부에 모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외부로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이걸 우리는 정편석이라고 합니다. S를 쓰고요. 정상적이다. 이거는 normal이에요. 그래서 정편석은 SM을 하고 또 어떤 재료는 반대로 나타나는데 역편석. 드물게 바깥쪽이 많고 안쪽에는 편석이 적은 걸 이걸 역편석이라고 합니다. inversion이라 해가지고 SI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상편석. 편석이 마침 줄처럼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SL이라고 합니다. L은 라인이죠. 그 다음에 점상편석. 점처럼 툭툭툭툭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SD, 우리 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트. 영국식 발음은 도트라고 그러죠. 다트. 그래서 SD를 표시합니다. 주상 편석은요, SCO입니다. 주상이라는 것은 결정되게 기둥 모양으로 쫙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상 결정이 있고 주상 편석이 있을 때, 주상일 때 이렇게 편석이 많이 나타나는 주상 편석인데, 주상은 기둥주자를 씁니다. 한자로는 기둥주자고요.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기둥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CO를 씁니다. 이런 편석은 이런 편석이 있고요. 이런 편석은요, 응고 범위가 넓거나 금속 성분간 비중 차가 클 때 주로 발생합니다. 요걸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대표적인 구리청동합금의 원소에 해당하지 자, 대표적인 구리청동합금의 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구리청동합금, 이거는 좁은 의미의 청동합금은 구를 말하고 구리 플러스 주석입니다. 광동이의 구리합금, 즉 구리 베릴륨 합금은 넓은 의미의 청동입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청동도 구리에 알루미늄이 첨가된 거, 이것도 넓은 의미의 청동입니다. 자, 구리 베릴륨 말고도 또 여기에서 뭐 이제 등등 있습니다. 자, 5번. 금속의 소성 가공에 속하지 않는 가공인 것은, 이건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조와 표면 처리는 소성 가공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 본래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럼 여기에 단조는 뭐냐? 본래 모양이 이러면 사각이 있다. 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풍력 발전을 보세요. 날개가 곡선으로 되어 있죠. 이건 때려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성 가공이 되고요. 인발은 어떤 털, 좁은 털에 놔놓고 어떤 재료를 열을 가해가지고 그 털 속에 집어넣고 앞으로 당긴 겁니다. 가늘게 나옵니다. 선 같은 거. 이런 건 인발이고요. 압출은 뭐냐면 어떤 털 속에 놓고 뒤에서 밀어버려가지고 앞으로 쭉 나가게 한 게 압출입니다. 그래서 단조나 인발이나 압출, 아변 이런 거는 본래 모양이 바뀝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소성 가공이라고 합니다. 드로잉, 다이스 틀에 재료 통과시켜 잡아당기고 단면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선이나 관 제조하는 데 적용을 많이 합니다. 자, 익스트루딩이랍니다. 익스트루딩. 이거는 어떤 털이나 재료를 거푸집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 털이 있는데 거기에다 밀어 넣어가지고 뚫린 구멍에서 밀어냅니다. 뒤에서. 앞에서 밀어내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해서 뽑아낸 거죠. 관 같은 거 제조할 때. 이걸 익스트루딩. 익스트루딩이 여기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압출입니다. 주로 이거는 열간 가공이나 아니면 납이나 주석 재료는 이거는 물입니다. 온도가 낮아도 이게 잘 변형이 됩니다. 이런 것들, 즉 용융 온도가 낮은 이런 재료는 냉간 압출 가공도 이루어집니다. 7번 여기에 보십시오. 이제 C 2.11% 해놨죠. 사실은 요거는 기계 재료에서 나온 건데 제가 그대로 해놨어요. 왜? 여러분이 또 이런 게 나오면 왜 틀렸나 이러지 말고, 본래는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금속 재료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2.0%라고 합니다. 금속 재료에서는 2.11이라 안 하고 2.0%라고 합니다. 2.0%. 금속 재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속 재료나 이런 걸 할 때는 이 퍼센트나 온도 같은 경우는 딱 어떤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도 게 맞습니다. 탄소 2%, 감마 고용체가. 오스테나이트는 아무리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도 2%를 넘지 않습니다. 2% 고용체와 탄소 6.67% 함유한 Fe3C 공정조직 두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공동정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동정출. 정출은 뭐냐면은 액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걸 정출이라는데 여기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동정출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 공정주철이 감마 고형체와 시멘타이트와 두 개 청상은 혼합조직을 이룹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정주철이라는데 이 조직 이름을 레데뷰라이트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주철은 그럼 어떻게 되냐? 탄소 범위가 2%에서 6.67%입니다. 2%에서 6.67%입니다. 공정주철 레데뷰라이트는 어떻게 되냐? 탄소가 4.3%고요. 온도는 약 1130도다. 요거 1130도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1130도 C다. 요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30도 C다. 요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요게 공정주철입니다. 여기에서 공정이 여기에는 쓸데없이 괄호가 하나 있네. 그죠? 자, 요거도 공정이라는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곧 액체에서 왜 저희가 자꾸 고체 및 고형체라고 하느냐 하면은 순수한 금속을 고체라고 하는데 그 이론적으로 순수한 금속이지만은 우리가 순철이라는 것도 탄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체가 될 때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고용체라고 합니다. 고용체.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고체 또는 고형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액체에서 고체 및 고형체가 공정이라는 공동정출이라 했잖아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청상 혼합 조직을 나타냅니다. 이걸 레데뷰라이트라고 하고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라멜라이트라고 합니다. 라멜라이트. 자, 꼭 좀 이해를 해 주십사고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이 47강 수업도 여러분 열심히 열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했습니다.